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3월달이 있네요. 네, 어제가 3월 2일이었죠. 또 이렇게 어떤 대학교 총장님한테 어제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바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니까 입학식 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대학교도 입학식을 하고 또 대학교뿐만이 아니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입학식을 한 학교가 의외로 어제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가슴 설레는 거죠. 저도 초등학교 때 입학할 때의 기억 사실 좀 잘 안 나요, 그거는. 다만 이제 엄마 손을 잡고 갔는지 그거는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만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입학했던 기억은 납니다. 저 혼자 이제 학교를 찾아가는 그 마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 대강당에 이제 갔었는데요. 맨 앞줄에 앉았어요. 맨 앞줄에 맨 가운데. 그만큼 뭐 적극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입학식입니다. 입학을 하게 된 우리 애청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입학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한 대학원도 있겠죠. 박사과정도 있고요. 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새롭게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또 부담이 또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는 또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인내하시고 이왕 하시는 거 또 어떻게 보면 기쁘게 이렇게 잘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학을 축하드리고 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의 공시가격들 또한 이제 많이 상승했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납부하는 세금, 보유세가 되겠죠. 또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부과시키겠죠. 그래서 오늘의 얘기 주제로 본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이 가격을 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정을 또 국토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서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요 금액이 나왔다라고 이제 결정하고 공시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요 금액에 대해서 그 한국감정원이 이렇게 책정하는 그 기아의 부동산에 대해서 요 금액에 이의 신청을 하시고 싶으면 이제 결정되고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의가 신청이 정당하면 다시 조정하고 또 다시 공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아파트가 공시 가격이 너무 비싸게 됐다라고 해서 깎아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맞습니다. 많지는 않겠죠. 또 우리 집 공시가격이 너무 싸게 책정됐다. 나 그래서 이의 제기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또 그것 또한 이제 많지도 않겠죠. 이렇게 공동주택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즉 주택으로 인하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납부하시게 되니까 너무 많이 올렸다고 또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죠. 다만 이건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고요. 또 다가구 주택이나 또 단독 상가 같은 경우가 되겠죠.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교 앞에 내가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이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이제 서울 수도권 쪽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미래가 좀 이렇게 어둡게 되겠죠. 학생 수가 또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학생이 아예 이렇게 안 들어올 수도 있겠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악덕하게 머리를 쓰는 집주인들은 이제 세입자를 받을 때 월세를 안 받고 그냥 전세로 받는 경우도 있겠죠. 전세로 다 받는 거예요. 그냥 월세로 안 받고. 은행 융자도 또 많이 받아버리고. 그러면 은행 융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 부동산의 가치가 중요하겠죠. 그럼 은행에서 요구하는 부동산의 가치는 우리가 뭐 겉보기만 번지를 하다 이런 걸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단독주택 뭐 가격, 또 아파트일 때는 공동주택일 때는 공동주택 가격, 또 토지일 때는 뭐 공시지가 이런 걸 확인을 하겠죠. 따라서 일반적인 이제 실제 사례로 본다면 지방에 있는 이 군단에 있는 대학교가 이제 딴 데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대학교들, 대학교 앞에 있는 그 뭐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들이 이거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했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학이 뭐냐? 나는 6억으로 해달라. 이렇게 그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데모를 하죠. 그러면 또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뭐 재산세나 종부세 많이 납부하겠다는데 올려달라는 거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손해보는 거는 이거 금액이 4억인데 3억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 좀 난처하겠죠. 정부 예산을 짜고 있는데 이 금액을 낮추면 예산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결정 공시된 가격보다 더 올려달라고 말한 거는 아니 뭐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더 납부하겠다는데 올려줄 수도 있겠죠. 그건 더 쉽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4억짜리로 생각했는데 6억으로 했다. 그러면 이 4억으로 해가지고 대출받는 것보다 6억으로 해서 대출받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세입자 없을 때 이제 대출을 받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세입자들한테는 월세를 안 받고 전세로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경매 당해버리면 힘들게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하는 거로 보면 이제 폭탄이다라고 그러잖아요. 뭐 폭탄이 그린벨트 안에서 토지를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게 폭탄뿐만이 아니라 이런 폭탄도 이제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주택 공시 가격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주택 공시 가격이 있고 아파트일 때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 공시 가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된다? 이 재산세 납부의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10억이라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 돈 급한 사람은 이걸 9억 5천에 팔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우리 집 시세가 10억인데 내가 인테리어를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래서 나는 11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11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하나의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똑같은 평수고 같은 동인데 옆에 집은 9억 5천에도 팔리고 또 옆에 집은 11억에도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파트잖아요. 그게 금액은 무조건 10억이라 팔아라는 1인만을 이렇게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똑같은 평수 아파트인데 하나는 9억 5천에 보유세 때리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 11억에 보유세 때리기 좀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부 입장에서는 보유세만큼은 당신네들이 사고 파는 금액 기준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정부가 생각하는 임의적인 기준이다. 즉 감정원에서 때린 그 금액으로 책정되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본다면 실제 사고 팔고 하는 매매 금액에 비례를 한다면 한 20%에서 한 10%가 저렴하다. 평균적으로 잡아서 말을 하면 한 매매 금액의 85% 수준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고 파는 금액은 10억에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10억이 아니라 한 8억에서 한 9억 사이 요 정도 금액이 되죠. 평균으로 잡아서 한 8억 5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
이게 사고 팔고 할 때 금액은 2억인데 요 2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시는 게 아니라 2억은 사고 파는 금액이고 실거래 금액이라고 하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 기준 금액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다. 그래서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2억 대비 대략적으로 80% 선이다 라고 하면 한 1억 6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겠죠. 물론 어떤 거는 뭐 80% 형성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75% 형성된 것도 있겠죠. 어떤 거는 또 90% 형성된 것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 집 공동주택 공시가격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네이버에 치시면 돼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 보면 해서 우리가 여러분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 모 신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세금도 50%가 꽁충 떼었다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보면 요 신문을 보면 강남 대치동에 있는 A 아파트 평수가 32평 아파트고 실거래 금액이 14억 9,500만 원 2016년도에 그런데 2017년도 11월 달에 보니까 요 아파트 금액이 17억 5천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요건 실거래가 즉 개인과 개인끼리 사고 파는 금액을 실거래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보면 실거래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공시가격이라고 그랬죠.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럼 공시가격은 어떻게 되냐니까 8억 4,800만 원에서 올해 9억 9천 그러니까 10억이죠. 8억 4,800만 원짜리가 10억 됐다는 얘기예요. 한 1억 5천 정도가 올랐죠.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될까? 여기 이제 포인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뭘 납부한다?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요게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를 놓고 본다니까 기존의 재산세는 239만 8,560원 납부하다가 올해 재산세는 293만 6,620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작년에는 납부하지 않다가 이제 9억 이상 됐으니까 9억 이상의 금액 9,263만 원 뭐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18만 4,984원 두 개 합치니까 이제 300만 원대의 세금을 납부한다는 거예요. 많이 납부하는 건가요? 작년에 239만 원 납부하다가 지금은 300만 원대 납부한다. 많이 납부하죠. 어떤 분들은 아이고 60만 원씩이나 더 내네 1년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분의 집값이 15억짜리가 17억 5천 즉 2억 5천 올랐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2억 5천 오른 사람한테 1년에 재산세 및 종부세로 60만 원 더 거두겠다 라고 한다면 결코 이게 많은 부담이 되나? 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납부하는 재산세 종부세하고 올해 납부하는 재산세 종부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30.1%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오른 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B아파트라고 가정하고요. 평수는 32평이랍니다. 부동산 실거래 금액이 17억 2016년도에 17억짜리가 2017년 12월 달에 22억 9천입니다. 쉽게 표현을 한다면 약 한 6억 정도가 올랐다는 거죠. 17억짜리가 23억이라 한다면 6억 정도가 올른 거예요. 이게 공시가격은 어떻게 됐냐라고 보니까 13억 7,600만 원에서 올해 18억 5,355만 원입니다.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5억이나 올랐습니다. 시세는 6억이 올랐는데 공시가격도 5억이나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436만 2,720원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95만 4,760원을 납부를 했어요. 두 개 합치니까 약 530몇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다가 올해 보니까 재산세를 567만 1,536원, 종합부동산세를 229만 4,865원을 납부합니다.
요 두 개를 합치니까 그건 800만 원 정도는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재산세를 500 몇십만 원 납부하다가 지금은 건 800만 원 또 납부한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년에 뭐 재산세와 종부세를 뭐 300, 400 올랐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시세는 더 올랐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아파트의 매매 금액이 있다면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대략적으로 0.2%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한 15억, 20억대 아파트가 아니라면. 그러면 2억짜리, 시세 2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재산세로 해서 한 0.2%, 즉 시세가 2억이니까 한 40만 원 정도 납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세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재산세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납부하세요? 계산하기 쉬워요. 5억 곱하기 대략적으로 0.2%. 그러면 1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납부하는 세금, 요 세금이 무섭다라고 하면 요 0.2%가 무섭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보유세 때문에 무섭다.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는 좀 말하기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특히 이거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린 거고요. 1년 전에 비하면 매덕이 올랐다는 거예요. 매덕이 올랐어요. 보통 매매 금액이 뭐 3억, 4억, 또 어떤 아파트들은 매매 금액이 1억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1억에 내가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1억이다 매매 금액이. 그러면 내가 보유세가 많이 올랐다는데 나 보유세 얼마 납부해야 돼?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0.2%, 1억 곱하기 0.2 하면 대략적으로 20만 원 안팎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 10%나 올랐다 하면 1년에 2만 원 더 납부하는 겁니다. 보유세, 총부세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만큼 큰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아파트의 매매 금액이 2억대, 3억대, 4억대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요렇게 공시가격이 13억짜리가 18억 이렇게 됐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아파트들이 갑자기 몇 천만 원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1억짜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매매금 1억짜리가 공시가격이 얼마겠어요?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되겠죠. 요거 갑자기 막 수천만 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올려요. 왜냐? 그만큼 안 올라갔으니까. 매매 금액이 많이 올라간 아파트들은 공시가격도 많이 오르는 거고, 많이 안 올라간 아파트들은 많이 공시가격도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를 말씀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부동산으로 인해서 국가가 이 세금을 얼마 정도 거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요.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도 양도소득세로 인해서 거둬들인 돈이 무려 15조 1000억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요. 2017년도 종합부동산세로 1조 7천억 원을 거둬들였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무려 16조 8천억 원을 거둬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납부하는 세금, 또 부동산을 팔 때 납부하는 세금, 요걸 합치니까 무려 16조 8천억 원입니다. 여기다 하나 또 있죠. 빠뜨린 게 있죠. 요건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팔 때 납부하는 세금이 16조 8천억 원이 나면 또 하나 세금이 빠졌잖아요. 부동산을 살 때, 즉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가 빠졌죠. 그럼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취득세는 참고적으로 지방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에 안 나오는 겁니다. 지방세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본다면 취득세는 총괄 취득세라 해가지고 2015년도에는 20조, 2016년도에는 21조 7천억 원. 그런데 2017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2016년도에 비례해서 또 올랐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2조에서 23조 사이죠. 취득세가요. 그러면 부동산에 있다면, 부동산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또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 보유세, 또 부동산을 팔 때 납부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요 세 가지 세금을 다 합치면 약 40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대한민국 정부 예산, 이 2018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429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2018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429조입니다. 부동산으로 인해서 거둬들인 게 무려 40조로 거둬듭니다. 요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가야 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하나의 동반자 역할이다? 아니, 부동산을 사고 팔고를 많이 해가지고 이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많이 납부하니까 국가가 재정이 수입이 증가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1997년도 하반기, 1998년도, 1999년도, 또 2008년도, 2009년도처럼 아파트를 지었는데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매매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세금이 들어오나요? 양도소득세? 아니, 양도 차익이 있어야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죠. 내가 3억 주고 샀는데 팔 때 보니까 2억 5천이다. 그런 경우는 양도소득세 납부 안 하잖아요. 마이너스인데. 그렇다고 이게 마이너스인데 돈을 어떻게 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안 사죠. 안 사다 보니까 취득세가 취득세가 안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도 안 들어오죠. 이거를 정부 입장에서는 방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네 이렇게 기타 등등 말을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안 좋을 때는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되겠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 부동산이 너무 많이 더 급등하지 말고 조금씩 오르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재산세에 대해서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뭐 50%가 올랐네 이렇게 막 돼도 언론에서 말할 때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뭐 50%가 상승되었다 이렇게 좀 자극적인 말로 기사가 돼도 그 내막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큼 여러분 집 보유세나 종부세가 급등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부세 정도는 납부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목표를 지녀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